SM은 그 대장 아파트 개념의 대장 그룹이 네. 현재 NCT가 대장 그룹이고, 예. 근데 NCT도 이제 NCT 127, NCT 드림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NCT 드림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성 규모에서는. NCT 드림은 일본 쪽 활동하는 그쵸. 이제 7명으로 있고, 사실 SM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뭐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NCT 127이 주로 해외로 많이 도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이런 해외 쪽으로 많이 돌고 NCT 드림은 약간 내수 해도 아시아 쪽 일부만 투어 돌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NCT 드림이 최근에 좀 인기를 파바박 얻으면서 성장세가 127 대비해서 더 크게 좀 성장세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 2023년에 이제 일본에 처음으로 앨범을 발매하는 단계까지 오면서 내수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해외 확장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내수에서 이제 수출주가 되는. 네, 조금.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이쪽은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23년부터 좀 보이고 있습니다. NCT가 유닛이 되게 많죠. NCT 드림하고 127하고 하고 이제 그 중화권, 그러니까 뭐 중국, 홍콩, 대만, 뭐 태국, 그러니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적을 가진 7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웨이션 V라고 하는 그룹이 또 웨이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뭐 국적이 다양해요. 홍콩도 있고 대만도 있고 태국도 있고 진짜 중국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지만 어쨌든 소속은 NCT에 있고 실적은 이제 드림메이커 중국 법인에서 인식을 하고 뭐 그게 있고. 근데 그룹 이름은 그냥 NCT로 통일을 해서 웨이브이 그러니까 NCT 라는 유닛 웨이브이. 밑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네시스 이름 같은 거잖아요. 에이, 제네시스 때 G80, G90, G70 그 이런 느낌이죠. 느낌. 그 느낌이죠. 야, NCT 친구들끼리 서로 잘 모를 것 같은데? 너무 그래서 많아서 자기네 멤버가. 그 자체 콘텐츠도 있었던 게 어색하지만 괜찮아였나? 아, 예. 그런 느낌으로. 그냥 23명이 솔직히 살면서 23명만큼 친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아. 가장 어색한 사람, 어색하지만 괜찮아였나? 그 콘텐츠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그러네. 와가지고 안녕 이러면서 시작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우리 같은 반이야. 약간 이런 느낌. NCT니까 할 수 있는 그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NCT 뭐 지난번에 저도 농담반 진담반 했지만 거의 뭐 시민구단 느낌 나는 야, 많아. 예, 근데 NCT가 주력이고 그쵸. 이고 이제 걸그룹은 그래도 여전히 에스파가 에스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최근에 그럼 SM에서 좀 기대할 만한 거는 뭐냐? 이제 올해 2월하고 4월에 그 엑소의 백현하고 네네네. 샤이니의 태민이 이제 전역을 합니다. 군대에서 돌아와요. 아. 그러면은 기대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이제 추가로 매출화 될 수 있는 게 백현 혼자 앨범을 내도 100만 장 이상은 충분히 팔 수 있고, 왜냐면 이미 군대 가기 전에 거의 100만 장을 혼자 찍었어요. 앨범 기준으로. 자, 백현 그룹 이름이 뭐였죠? 엑소. 엑소. 네. 그리고 메인 보컬이고 또 무대를 보시면은 되게 무대를 잘 해요. 무대를 찢어요? 약간 계속 보게 만드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팬들하고 소통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백현 혼자 오는 것만으로도 솔로 효과와 엑소라는 그룹이 가동되는 효과 2개가 생기는 거고, 이제 태민, 샤이니에 있는데, 샤이니. 네, 태민도 이미 혼자서 거의 한 70, 80만 장 이상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태민이 돌아오면 태민 혼자 솔로 플러스 샤이니 완전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저도 진짜 엑소랑 샤이니를 참 잊고 지냈는데. 예, 추억의 그룹이 돌아오고 그럼 여전히 엑소도 완전체가 다시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동이 될 텐데, 이제 엑소도 군대 가야 되는 멤버가 있어요. 아직 안 간 올해가 93년생이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되는데 엑소도 이제 나이대가 옛날에 데뷔했잖아요. 2012년에 데뷔했으니까 우와. 이제 슬슬 또 군대를 준비해야 돼서 완전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백현 돌아오면 그래도 상반기 안에 좀 빠듯하게 활동할 것 같고, 그리고 이수만의 이제 뭔가 최정예 멤버 7명을 구성해서 만든 슈퍼엠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멤버가 백현, 태민이 있기 때문에 둘이 돌아오면 이제 슈퍼엠이 또 미국에서 돌아갈 수 가동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SM은 그냥 NCT랑 에스파가 아니더라도 그 외의 가수들이 이렇게 쫌쫌다리로 붙을 만한 가수들이 많다.
그러게 SM이 어떻게 보면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훨씬 더 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유닛들을 새롭게 막 돌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SM은 항상 그 세미나 할 때도 빠지지 않는 이슈 두 가지 있잖아요. M&A와 이수만 총괄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M&A는 사실- 뭐 이거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이거 뭐 되네 마네 뭐 끝나네 마네 네. 뭐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말만 많아가지고 네. 이거.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기업 가치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만 사실 보면은 쉬운 건데.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슈가 이제 라이크 기획. 그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한테 주는 수수료. 뭐 적게는 150억, 많게는 250억씩 하는 그 라이크 기획을 없애라.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부로 없앴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종료한 맞아요. 거죠.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는 네. 라이크 기획은 종료가 됐는데 이제 네. 이수만 프로듀서가 참여한 곡들이 네. 23년 상반기에 발매가 되면 네. 인세는 조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한 100억 이렇게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제 상반기까지 이수만이라는 분한테 지급돼야 되는 인세는 나갈 수는 있다. 그건 기존에도 봤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라이크 기획하고 계약을 종료하면서 새롭게 맺은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종료하기 전에 이수만이라는 분이 참여했던 곡에 대한 로열티는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곡 작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거 외에 그래 네가 참여했으니까 네 몫은 챙겨는 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이크 기획한테 아직 독립 못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기여를 했으면 당연히 챙겨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주는 게 상반기까지 조금은 발생할 수는 있다. 꼼꼼하게 챙겨가십니다, 진짜 이분은. 약간 그런 거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네. 뭔가 뭐 방향성이라든지 기업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기존의 경영진들이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맞아요. 거긴 동의를 하세요? 사실 저는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오. 이게 뭐 저를 어떻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어떻게 그쵸, 그쵸, 생각하실지 사람마다. 모르겠지만 저는 엔터 자체는 정말 맨파워가 중요한 산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획력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박수를 치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에스파라는 컨셉을 구상한 사람도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구상을 한 거고 이미 2015년에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다들 NCT는 뭐 무한 증식하는 거야? 거기 뭐 언제까지 늘어날 거야?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멤버들이 군대가 가도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한 것부터 그냥 이런 모든 거를 기획한 게 어쨌든 뭐 이수만이라는 사람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그쵸, 그 그쵸. 사람이 총괄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수만이 갖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봐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수만 인터폴 갔을 때 나왔던 그룹이 블랙비트랑 밀크였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아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밀크 서현진 배우 지금 서현진 네네네네네. 그분이 밀크 출신이거든요. 아주 예전. 그래서 인터폴 수배 당시에 막 그런 그룹 나왔었다가 이수만 컴백해서 낸 게 동방신기니까 솔직히 그분의 기획력은 저는 인정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너무 떼가는 게 조금 문제여서 그런 거지. 너무 많이 가져갔지. 좀 심했죠. 적당히 좀 가져갔어야지.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손을 떼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 보지만 시장에서는 그 사람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에는 호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이슈가 이제 M&A랑도 이어지고 들리는 맞아요. 얘기로만 보면 언론 보도도 보면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기의 자꾸 위치와 뭐랄까 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센티브 막 구조 이런 걸 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고 혹은 혹자가 보기에는 과하게 요구한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M&A가 네. 끝나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사가 안 맞아요. 되는 건데 네.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참. 근데 이것도 SM도 참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SM이란 회사의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수만이라는 개인의 지분 싸움이라서 그렇죠. 이게 막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렇죠. 본인 지분 가지고 본인이 맞아요. 거래하겠다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카카오엔터가 이제 또 심지어 유상증자까지 그러니까 투자까지 받아왔고 1.15조로. 그러니까 카카오엔터가 총알을 이제 충전을 해 놓은 거죠. 그쵸. 이걸 어디에다가 쓸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게 SM을 인수한다라고 보기는
뭐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은 거죠. 있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3월 주총 때까지는 이 SM에 관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 문제는 계속 이슈는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으면서 이제 관계사인 디어유도 같이 주가도 오르는 거고 카카오엔터랑 가면 계열사인 SM에 있는 디어유가 그래도 뭔가 조금 카카오에서 뭔가 떼어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유니버스에서도 또 유니버스에 입점해 있는 가장 큰 메가 IP가 아이브랑 아이들이거든요. 뭐 얘네들 들어오면 그래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붙으면서 디어유도 같이 올랐던지라 적어도 3월까지는 SM과 그 관계 회사들은 조금씩 등락은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3월에 정기 주총이 있으니까 그 네. 전에 M&A 딜을 클로징하고 그때 뭐 이사들 좀 교체하고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은 이사 교체를 위한 주총은 뭐 임시로 언제든지 또 열 수 있는 거여서 이게 맞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는 보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슈가 계속은 앞으로는 계속 SM의 주가에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죠. 예. 그쵸.